네, 시장 공감대의 하이라이트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증시가 3지수가 모두 다 반등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바닥을 본 걸까요? 미증시도 이제 실적에 좀 집중을 하고 펀더멘탈에 이제 슬슬 좀 시선을 좀 바꾸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미국 시장이 예상대로 일단 반등을 했죠. 시그널상으로는 이제 상승 시그널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24,900 여기를 넘어갈 거냐. 이제 지수로는 한 130포인트 남아있죠. 무역전쟁이 실제로 발효되는 시점이 지났는데 예상대로 루머에 팔고 뉴스에 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 무역전쟁이 시장에서 수면 밑으로 갔느냐? 그렇진 않죠. 아직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미난 것은 미국장이 상승하고 싶은 의지가 상당히 있는지 결국 2분기 실적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지금 IT 업종에서 약 32% 정도 순이익이 증가할 것 같고요. 에너지주에서 약 132% 정도 증가할 확률이 높죠. 소비재에서도 한 30% 증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강해지면서 시장이 무역전쟁을 외면하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정말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건 스탠리가 어저께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 어쩌면 마지막 불꽃이 가장 밝다라는 속담에 해당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위치가 정말 확실하냐라고 본다면 저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으로 보신 분들은 정말 이 차도 좋다, 간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일목으로는 고개를 갸웃하죠. 그래서 아마 제가 24,900을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죠. 이평으로 보시면은 지금 20주선이 이렇게 흔들리죠. 20주선 흔들리면서 캔들이 5주선하고 20주선을 다 뚫어버렸어요. 일목균형표상으로 봐도 이 전환선을 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상당히 좋다. 근데 저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첫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 아니 조정을 줬는데 60주선도 한 번 안 만났다는 게 되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불안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목균형표에서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검은색 선을 이제 후행 스팬이라고 합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를 다 비교해 보면 이 후행 스팬이 가는 길과 현재가 맞아떨어져야 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과거에서는 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후행 스팬이 주가가 올라온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뚫는 경우가 정말 열에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건 스탠리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으로 올라왔지만 이것이 마지막 불꽃이 가장 밝다. 그 속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요. 일단은 24,915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그 지점까지 일단 올라온지를 오늘 밤 확인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면은 후행 스펠의 움직임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진짜 매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이 지수는 소고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후행 스팬의 모습을 정말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다우지수가 반등을 했지만 현재 위치가 추가로 랠리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24,900까지는 일단 도달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가에서 상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국제 유가가 올여름에 10% 정도 더 오른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올여름에 빈 블랙스톤이라는 사람은 주가가 10%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유가는 10% 오를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유가의 상승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은 이제 톰 클로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유가 정보업체에 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인데 2015년도에 급락을 마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뜨거운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70불도 싸게 보일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할 건데 이제 이유로 보면은 이란이라든가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나라죠. 또 리비아나 나이지리아의 어제 정치적 불안,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유가의 상승을 나타낼 거고 소비가 강해지고 있어서 500억 불 정도의 소비가 더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시장이 흔들린다면 에너지 관련해서 유가 관련해서 대체 투자처를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좀 꼭지 아닐까? 근데 저는 기술적으로 지금 자리가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기술적으로 잠깐 접근해 보면 이 되게 중요한 게 눌림이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바로바로 양봉을 메워준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구름이 의문대 이게 지금 의문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거래일수가 적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아주 두꺼운 부분을 뚫고 가기 때문에 두꺼운 부분에 상단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6불 정도.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10% 정도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는 제가 아마 어저께 코스닥 그 얘기를 하면서 코스닥이 더 빠를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신용융자가 지금 보름새 1조 한 4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2조 한 6천억이었는데 지금 11조 2천억 정도 떨어졌다는 거죠. 신용투자를 많이 하는 쪽이 거래소가 많을까요? 코스닥이 많을까요? 코스닥이 많다는 거죠. 신용투자에서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담보 비율이 굉장히 부족해져서 물량을 털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 정도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요 근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거래소부터 코스닥이 더 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다우처럼 상당히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스닥이 거래소보다는 굉장히 가볍다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기회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나를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합니다. 옵션 만기가 다가옵니다. 옵션 차트에서 누적치를 봤는데요. 지금 307까지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누적상으로 보면은 307 정도가 나옵니다. 307일이 2380 정도가 되죠. 그렇다면 지금 반등은 2380까지는 어쩌면 만기주에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용투자 보름새 1조 감소 그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나 살펴봤고요. 자, 오늘 차트를 통한 지수대와 마지막 오전 공략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를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